Enjoy your Chinese. 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JRC HSK 대표 강사 핵심 콕콕 양영호입니다. 자, 이 특강 동영상은요, 여러분들 5급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5급 문제에서요, 가장 매 회마다 어떤 이 관련 연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5급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왔던 이 문제들을 잘 분석해 보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걸쳐 한 5회에 걸쳐서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최근에 겸업문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겸업문은 뭐뭐 하게 시키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겸업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한번 총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여 오늘 동영상은요, 우리 겸업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5급 쓰기 일부분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풀이 꿀팁 같은 것들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풀이 꿀팁을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순 배열에 있어서 의미상 제시어를 보고 의미상 형태상 제시어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덩어리, 쉽게 말하면 이제 개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주어, 수로, 목적어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제시어가 나왔을 때 의미적으로 혹은 형태적으로 관련 있는 단어끼리 묶어보라. 그리고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더 가면 이제 겸어문은 스랑 링 뒤에는 n 플러스 v를 놓아라. n은 명사겠죠. v는 동사겠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쓰기 어순 배열이 있어서 겸어문은 주로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 지금까지 나왔던 형태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比赛结果让我很失望. 여러분 잘 아시지만 랑이 제1동사로 왔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뭐만 하게 하다, 시키다는 의미의 사역 동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왕,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두 개 나왔네요. 그렇죠. 시합의 결과가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하였다. 자, 제1동사의 목적어가 누구? 바로 워라는 거고, 하지만 실망하다의 주어는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역시 워가 실망함으로 주어이기도 하죠. 얘가 지금 워가 어때요? 겸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어가 있는 문장이 겸어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접근법이 아예 잘못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겸어문 문제이고, 겸어문 문제할 때 조금 주의할 게 뭐다? 스랑 그리고 링, 이 사역 동사 뒤에는 명사 플러스 동사를 놓아라. 이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 정지를 잠깐 하시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1단계는 뭐다? 형태상, 의미상 결합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개수를 줄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면 정지한 상태에서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일단 제시어를 파악하기 전에 덩어리를 제시를 파악하면서 덩어리를 줄여야 될 텐데, 이면 사인형은 뭐냐면요, 명사로서 재능이라는 뜻이 있지만 얘는 또 비로소 뭐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쩌양이 있는데 쩌양은 여러분들 이렇게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라고까지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하냐면 쩌양 쭈어봐도 맞는 거지만 쭈어를 빼버리고 그냥 쩌양 봐,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와 얘를
결합시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这样才能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야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这样才能解决问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떻게 얘기한다? 这样才能成功 혹은 这样才能获得成功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미 保持平衡은 이미 유지하다 균형을 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뭔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身体는 뭐더라? 품사가 명사다라는 거죠. 스가 들어가는 겸어문은 기본적 해석이 주어가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문장이 되죠.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시 뒤에는 명사를 놓으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제시어 중에서 명사가 누구였다? 바로 얘를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身体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인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와 시身体 신체로 하여금. 그래서 이 세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자, 다시 얘기하지만 스나 랑, 링이 들어간 겸어문은 기본적 해석이 주어가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들다입니다. 여기서 넝이 뭐예요, 여러분들?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뒤에 동사가 따라와 주게 되는데 保持더 동사고 使더 동사입니다. 하지만 겸어문을 만들 때는 사역 동사가 제1동사로 온다라는 중요한 약속이 있죠. 따라서 这样才能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다? 使身体. 그 뒤에는 身体가 나왔으면 동사가 와라 라고 했으니까 保持平衡이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정답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这样才能使身体保持平衡. 자, 이 문장이 도출되기까지가 필요한 것이 겸어문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문장의 의미가 자신한테 와닿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 문장이 와닿지 않아서, 즉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상황이 뭔지를 이해 못해서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해야 비로소 신체로 하여금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평행봉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학생들에게 체육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방법을. 자, 여러분들 팔을 펴시고요. 올라가서 팔을 펴시고 중심을 잡아보세요. 팔을 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균형을, 신체로 하여금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这样才能이 마치 한 단어처럼 쓰는 표현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스 뒤에는 뭘 넣어라? 명사를 넣어라. 그 뒤에는 동사를 넣어라. 목적어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겠다. 있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비로소 신체로 하여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좀 더 어려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화면 정지해 보시고요. 진지하게 한번 개인의 힘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자,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덩어리를 줄여라, 개수를 줄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더가 있으면은 거의 적용되는 건데 뒤에 명사를 결합시키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잉샹 니더, 그러니까 너의 n에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이네요. 여기서 제시어 중에서 명사를 찾아보니 꽁주어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너의 일에 영향을 주다. 의미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샤오지 증시가 있는데 샤오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샤오지는 소극적이다라는 뜻 말고 부정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증시는 정서 마음이니까 부정적인 정서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결국은 뭘로 끝나느냐? 부정적이다라는 형용사가 명사 증시를 수식하면서 이 덩어리는 결국 명사구로 끝나는 겁니다.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서. 자, 그 다음에 비에랑,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랑, 시키다라는 사역동사. 그럼 이건 겸어문이 되겠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비에가 들어가면요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명령을 할 때는 그 주어가 당연히 명령을 받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를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비에라든가 부야오라든가 아니면은 징, 뭐뭐 해 주시오, 하세요 라고 하는 징. 이들 단어가 있을 때는 얘들이 가장 먼저 앞으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왜냐? 명령이나 청유라는 것은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정도의 모양이 되겠죠.
影响你的工作 영향을 주다 너의 업무에. 그리고 소극적 정서, 부정적 정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지 마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랑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나요? 명사가 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정사어, 정사라는 것도 명사지만 너의 일도 명사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목구라고 부릅니다. 혹은 동사구라고 불러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 얘만 명사죠. 따라서 일단 얘를 여기 놓고 그럼 얘가 명사로 나왔다면 뒤에 동사가 와야 되므로 동사가 있는 얘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 크게 두 덩어리로 만들어지겠죠. 랑 뒤에 샤오지 징시라는 명사를 넣어봤습니다. 자, 정답은요. 그래서 B에 하지 마시오. 무엇을? 랑 샤오지 징시 부정적 정서로 하여금 영향을 주게 하지 마시오. 당신의 업무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 랑 뒤에 n을 넣고 그 뒤에는 다시 동사를 넣는 시도를 하였다. 그랬더니 의미가 통하죠. 부정적 정서라고 한다면은 뭐 분노라든가 시기, 질투라든가 그렇죠? 뭐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 정서가 되겠죠. 기분이 나쁠 때 그 기분이 업무에 영향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핵심 문장 3개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오늘 한 얘기는요. 겸어문이었습니다. 겸어문은 기본적으로 겸어가 있는 문장이 겸어문이다. 겸어는 뭔데? 제1동사의 목적어이자 제2동사의 주어인 성분을 가리킨다. 주로 사역동사가 겸어문을 많이 이루더라.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 比赛结果让我很失望. 자, 이쯤 되면 외워버려서도 괜찮습니다. 시합의 결과가 나를 실망케 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랑 뒤에 오는 명사라고 했을 때 이때 원은 대명사예요. 그게 보면 명사에 소속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这样才能使身体 이렇게 해야 몸으로 하여금 保持平衡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포인트 또 뭐다? 这样才能이 뭐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别让消极情绪 소극적 정서로 하여금 이것이 명사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影响你的工作 부정적 생각이 너의 업무에 영향을 주도록 하지 마. 别让消极情绪影响你的工作 이렇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바로 1번과 2번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제시를 딱 보고 의미상, 형태상 제시어를 결합하여 덩어리, 개수를 줄여라. 1단계.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겸어문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뭐다? 시나, 랑, 링 뒤에는 뭘? 명사 플러스 동사를 넣는 것을 잊지 마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5급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이 있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풀이 꿀팁을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겸어문 문제에서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는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겸어문이 나왔을 때 다 적응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풀이 꿀팁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른 동영상 강의나 아니면 JRC 중국 학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튼튼한 내공 강의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른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